안녕하세요.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한국의 오싹한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곳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속삭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은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주는 서늘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외진 마을부터 분주한 도시까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회천하다. 우리는 고통의 기억과 맺힌 한이 남아있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두려움과 긴장감이 여러분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 여정에 준비하세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국의 어둠의 탐험을 시작해봅시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꼭 함께해주세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웃고 떠드는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러다가 잠이 들기 직전에 딸아이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소리인가 싶었는데 점점 더 이상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 안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죠. 남편에게 혹시 딸이 잠꼬대를 하는 겁니다. 라고 물었지만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일어났고 딸아이 방으로 조용히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살짝 보니 어두운 방 안에서 딸아이가 가발을 쓰고 거울을 보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여운 모습이었지만 점점 그 표정이 이상해지더군요. 딸아,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라고 부르자 아이가 고개를 돌리더니 가발이 너무 길어져서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섬뜩해서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 나 이 가발이 정말 좋아. 나도 이렇게 예뻐지고 싶어. 라고 말하며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갑자기 가발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아이의 손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죠. 순간 불안한 감정이 올라왔고 어리는 딸아이를 방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는 계속해서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꿈속에서 가발을 쓴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이 가발은 내 거야. 너는 내 자리를 빼앗고 있어. 라고 외치며 다가왔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발에 무언가 이상한 힘이 있는 것 같아 더욱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 가발을 버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가발을 버린 후에도 딸아이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항상 웃고 놀던 아이가 갑자기 우울해지고 다른 장난감에도 관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우리는 가발과 관련된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그 뒤로도 딸아이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머리카락과 관련된 공포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기억이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때로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 뒤에 숨겨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저희는 가발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었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인터넷에서 가발에 관한 이야기들을 검색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발에 얽힌 이상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발이 특정한 감정이나 영혼이 붙어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더군요. 그 후로도 딸아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그녀는 가발을 끼고 다니며 계속해서 혼자 대화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점점 더 심해져서 아예 저희에게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정말로 무언가의 영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가발을 없애기로 결심했어요. 아이가 잠든 사이에 가발을 비닐봉지에 담아 밖으로 내놨습니다. 그렇게 가발을 치워놓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가발을 치운 것을 모른 채 딸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내 가발은 어디 갔어? 라며 애타게 물어봤고 저희는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담을 통해 가발을 다시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도 했고 그동안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상담사가 저희에게 가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이 어떤 감정이나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나 소품은 더욱 그렇죠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발에 얽힌 어떤 미스터리한 힘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희는 그 가발을 아예 집안에서 멀리 두기로 하고 딸아이에게는 다른 장난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아이의 행동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즐겁게 놀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 일 이후로 가발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가족의 금기처럼 되었고 아이가 무엇을 원하든 가발과 관련된 것은 절대 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점원을 통해 저는 우리가 가진 물건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사소해 보이는 것들도 때로는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가진 채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죠. 남편과 저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가발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낮잠을 자고 있는 아이를 살펴보며 가발을 떼어서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었을 때야 남편은 조심스럽게 가발을 떼어서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아이가 잠에서 깼고 전기를 일으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 가발 왜 가져가? 라고 외치며 울기 시작했죠. 그 소리를 듣고 저희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아예 가발을 구입하지 말았어야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단순한 아이의 반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울고 소리 지르자 남편과 저는 서로 바라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아이에게 이 가발은 이제 너에게 좋지 않아. 이건 없어야 해.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안 돼. 지가 나랑 놀고 싶어 해야. 라며 반항했지만 저희는 단호하게 그 가발을 밖으로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다독이며 가발을 밖으로 내놓고 저희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아이의 행동이 조금씩 진정되었고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이가 잠들기 전에 가발의 이야기를 꺼내자 아이는 갑자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가 나를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라는 말이 저희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아이에게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 후 우리는 다시 가발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이가 좋아하는 다른 장난감이나 놀이에 집중하도록 유도했죠. 그 후로는 아이가 점점 편안해지고 원래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이 점원을 통해 저는 무언가 이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신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 가발과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 가족의 금기처럼 되었고 아이도 새로운 장난감에 대해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가발은 아이에게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지역 속의 불쾌한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뭐가 잘못된 건가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앨범을 보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 아이가 돌아보며 지가 여기 있다고 했어. 그래서 사진을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 지랄한 아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사진을 보고 있다는 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지가 어떤 친구인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지만 아이는 지라는 이야기하지 않합니다. 지가 싫어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빛은 차가웠고 평소에 사랑스럽고 밝은 모습이 아닌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아이의 행동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밤새 지척을 느끼며 혼잣말을 하거나 자다가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무서워졌고 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점집에 다녀온 후 그곳에서 제안한 대로 저희는 집안의 모든 공간을 정리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기 위해 소금과 샴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부터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새롭게 장식할 수 있는 물품들로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일이 지나서야 아이의 행동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는 가발에 대한 집착을 계속해서 표현했고 그 지라는 아이는 여전히 주변에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가발을 버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아이가 좋아하는 유치원에서 주최한 가족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해소되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라는 아이의 존재는 언제까지나 저희 마음속 깊이 남아있을 것 같았고 이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가발을 잊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원하던 가발 대신에 새로운 장난감이나 소품으로 기쁘게 해주며 그 당시의 공터는 기로하고 밝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모든 것이 안정되고 저희 가족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이도 많이 안정된 것 같고 저희 가족도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발과 지라는 아이의 존재는 저희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 점원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때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는 여전히 사랑스럽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고 저희도 그 사건을 통해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일이 있었던 날은 절대 잊을 수 없겠지만 현재는 그 기억을 되새기며 항상 아이와 함께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원이 나와 같은 이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지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할 때마다 그 경험이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좋은 추억을 쌓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소중한 것들을 더욱 잘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정말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앞으로도 그런 기억을 잘 간직해 나가려 합니다. 다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도 뭔가 꺼림칙함에 남아있어서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무섭습니다. 부디 더 이상은 아무 일이 없었으면 그만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인모로 만들어진 가발이 물론 활용도는 좋겠지만 좀 떨어지긴 하네요. 예전에 그 연예인 계단 중에는 가발로 사왔는데 방에서 본인 목소리로 엄마하고 부르는데 거실에 엄마와 그분이 같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도 계속 방에서 하면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가발 때문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추가로 이야기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분이 가발에 구매한 가게에도 산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하기보다는 뭐 대체 무슨 머리를 썼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했다는 건데 며칠 있다가 상담원이 아니라 그 회사 대표가 직접 전화했다고 하고요. 저는이 지점도 약간 소름이 끼쳤는데
종종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래요. 자기네도 이유는 모른다고. 했는데 같이 않기는 해도 끝까지 말은 안 했다고 합니다. 보상금이라는 국내 가격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보상금으로 줬는데 받고도 너무 찝찝해서 미치겠다고 하셨었군. 오늘 한국의 어둠에서 함께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유한 이 신기로운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짜릿함과 흥미를 안겼기에 바랍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들은 여전히 탐험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호기심을 잃지 말고 신비로운 모험을 항상 준비하세요.